서울은 이제 지도로 설명되는 도시가 아니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규제 지역은 국가의 통제 아래 놓인 곳이었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엘리트로 불렸다. 아이러니였다. 규제라는 이름 아래 억눌린 곳이었지만 그곳의 집값은 오히려 폭등했다. 리짜이밍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다. 규제는 국가가 선택한 구역에만 적용됩니다. 그것이 곧 그 지역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규제는 특권이 되었다. 처음엔 국민 누구나 환영했다. 이제 투기꾼들이 사라지겠지. 공정한 사회가 오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규제가 걸린 지역의 땅값은 오히려 뛰었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정 계층만이 그 안에서 집을 사고 팔 수 있었다. 서초구의 재건축구역. 일반인은 진입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고위공무원, 재벌가, 정책위원회 인사들은 예외였다. 그들은 국가기여자라는 명목으로 특별 분양 자격을 받았다. 뉴스에서는 조용히 다뤘지만 내부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다. 규제의 목적은 투기 억제가 아니라 권력층의 자산 안정화였다. 리짜이밍은 국가회의에서 당당히 말했다. 규제는 혼란을 막기 위한 도구이자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에게 안정된 기반을 주는 장치입니다. 그의 참모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다. 하지만 서민들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집값은 그들에게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리짜이밍은 미소를 지었다. 모든 사회에는 중심과 주변이 있습니다. 중심을 지탱하는 자들이 있어야 주변도 유지되는 법이죠. 그는 중심을 국가의 심장이라 불렀고 그곳에 사는 자들을 체제의 수호자라 칭했다. 그들에게는 세금 감면, 우선 대출, 그리고 투자 허가권이 주어졌다. 결과는 간단했다. 규제 지역의 집값은 폭등했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은 수천억의 차익을 얻게 되었다. 반면 규제 밖의 사람들은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났다. 리짜이밍 정부는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외곽에 수많은 신도시를 건설했다. 하지만 그곳은 중심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교통은 막히고 일자리는 부족했고 집값은 중심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는 거주지가 곧 신분이야. 서울 안에 사는 사람과 밖에 사는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이야. 한 부분은 전세를 유지하기 위해 외곽에서 서울로 매일 왕복 4시간을 출퇴근했다. 그들은 뉴스에서 리짜이밍의 발언을 듣고 씁쓸히 웃었다. 규제 지역의 집값은 안정됐습니다. 그렇다네요. 우리한텐 그냥 접근이 막혔다는 뜻이죠. 규제는 원래 통제의 수단이었지만 리짜이밍의 체제 아래서는 기회 제한의 수단이 되었다. 정부는 허가받은 자들에게만 부동산 거래를 허용했다. 그 리스트에는 정치인, 기업 고위층, 공공기관 임원이 포함됐다. 일반 시민은 매수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고 승인까지 평균 14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시장은 이미 움직였다. 엘리트들은 내부 정보를 통해 재개발 구역의 시점을 알고 미리 사들였다. 그들의 수익은 투기가 아닌 승인된 투자였다. 국가가 허락한 투기였다. 그리고 리짜이밍은 말했다. 그들은 국가의 발전을 이끈 공로자입니다.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강남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떠올랐다. 규제 지역의 이름은 국가보호구역으로 바뀌었다. 그 안의 부동산은 허가받은 자의 손에만 있었다. 그들은 집으로 돈을 벌었다. 정책 하나로 수천억이 오갔다. 그들의 집은 공공가치를 위한 부동산이라 불렸지만 실상은 보호된 자산이었다. 한편 외곽에서는 이게 공정이냐는 구호가 매일 울려 퍼졌다. 하지만 뉴스는 그것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중심의 언론도 이미 붉은 구역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리짜이밍은 보고서를 받았다. 외곽 실업률 급등, 출산율 감소, 지역 공동화 심화. 그는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다. 균형을 맞추려면 중심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주변은 혼란에 빠질 테니까요. 그러나 그의 보좌관은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 주변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인데 외곽의 시민들은 이제 서울 안으로 돌아가기 위한 로또를 꿈꾸는 시대가 되었다. 그들의 인생 목표는 단 하나였다. 붉은 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 몇 년 후 강남의 한 재개발 구역이 완공되었다. 리짜이밍의 측근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입주 직후 시세가 3배가 되었다.
수익률은 200%, 일부는 단지 하나로 2천억 원을 벌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외곽은 폭발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거리로 나왔다. 규제는 평등을 위한 거라더니 결국 돈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잖아. 하지만 정부는 담담했다. 그들은 법을 지켰습니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 이익입니다. 그날 밤 리 짜이밍은 연설을 했다. 규제는 불공정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따릅니다. 박수 소리가 가득했지만 그건 진심의 박수가 아니었다. 공포와 체념의 박수였다. 세월이 흘렀다. 서울의 지도는 거의 다 붉게 물들었다. 규제가 없는 곳은 이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변두리뿐이었다. 외곽의 집값은 계속 떨어졌고 사람들은 그곳을 잊혀진 도시라 불렀다. 반면 붉은 구역의 아파트는 하나의 왕국이 되었다. 리 짜이밍은 마지막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혼란을 막았다. 질서를 지켰고 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의 참모 한 명이 조용히 물었다. 대통령님, 그렇다면 이 질서 속에서 행복해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리 짜이밍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에는 붉게 빛나는 도시가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규제는 방패였지만 그 방패는 결국 나만을 지켰군. 서울의 중심은 여전히 붉다. 그곳의 집은 여전히 오른다. 규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믿는다. 규제 지역이 곧 최고의 입지다.